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 요리교실입니다. 요식업계에도 식당을 하다 망하면 돈 된 사람, 메인 칩세프, 그리고 또 식당의 매니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식당이 왜 망했는가 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소송으로도 많이 이렇게 비하되기도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로 식당을 크게, 고급 식당, 레스토랑들을 열었다가 그게 망하게 되면 수백억이 돈이 날아가기도 하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드 문제 등이 생기지 않을 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제 이 사무실이 있는 연남동 근처 거의 중국 사람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 중국 식당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서 많이 생기고, 또 중국 사람들이 밥 먹는 전용 식당들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쇼핑하는 면세점도 근처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떠들썩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썰물처럼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런 데가 다 망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또 시비도 걸리고 했던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행태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어떤 경우든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다가 보면 경찰이 이렇게 총을 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거의 매뉴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경찰이 총질을 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차를 세우라 했는데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운전석 옆에 앉은 사람이 차의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면허증을 꺼내려고 했는데 경찰은 총을 꺼낸다 보고 발사했을 때 그것도 또 심야에 차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치부되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까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경찰에 잡혔어요. 밤에 심야에 한 11시쯤 돼가지고 한국 식당을 찾다가 제가 데리고 간 한국계 미국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유턴을 좀 잘못하니까 곧바로 삐뽀 하고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변호사보다도 제가 좀 더 잘 알았죠. 손 빨리 핸들 위에 올리시오. 나도 손을 위로 올리겠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딱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 경찰이 딱 와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니까 둘 다 딱 요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좀 기특했겠죠. 그래서 왜 불법으로 이렇게 운전을 했냐. 사실은 공항에서 밤에 늦게 떨어져서 호텔에 가기 전에 식당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이 사람은 괌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미국 경찰이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경고장 하나 떼줄 거니까 그걸로 하고 이렇게 식당은 저기 가면 저 집이 심야에도 하고 맛있고 좋다. 그 식당까지 가르쳐주고 여행 잘해라 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죠. 젠틀하게 하면 미국 경찰 참 젠틀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를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자, 이런 참사를 목격하면서요, 우리가 좀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전부 이제 책임 논쟁으로 갑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느냐, 경찰이 무능했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못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억울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명하고 버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하고 어쨌든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니까 내가 지겠다 하고 딱 그만두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건 없다라고 뻗대겠어요. 행안부 장관도 그랬고 경찰도 상층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사고 나기 전에 11건이 접수되었니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병력을 적게 배치했니, 구조하기 시작하는 게 1시간이 걸렸니, 벨벨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빤히 나오죠. 사고가 나기까지 막아야 될 것은 행정관서로 봤을 때는 용산구청, 서울시, 행안부, 그리고 경찰에 지금 사전에 막는 역할, 그건 소방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청장, 경찰청장. 자, 이자들은 이 문제에서 자,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아이고, 뭐, 상인들이 경찰이 쭉 늘어서면 장사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나오지 마라. 별일 안 생긴다. 그리고 경찰이 과잉으로 나오지 마라. 형사들도 뭐 표시나게 하지 마라. 제복 입고 쭉 늘어서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마라고도 했겠죠. 자, 그렇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데모 진압에 병력 다 끌어놓고 병력도 모자랐다.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투입할 병력도 없었고 또 그러던 참에 상인들도 많이 오지 마라 하고 얼마 전에도 했는데 사고 안 나고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했고 또 불편 신고, 질식사할 우려가 있다,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뭐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다 해도 경찰은 그냥 불편 신고로 처리했겠죠. 아마 위에서 굉장히 조심하라 말 한마디만 떨어졌어도 안 그랬겠죠. 그날 모든 관심은 남대문에서 용산까지 이어졌던 시위에만 가 있었고 그래서 시위가 8시 10분에 끝나고 경찰의 그 현장 투입이 9시에, 밤 9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시위 잘 끝냈다라는데 기뻤고 새벽부터 거기에 집중했지 용산에서 사고 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항상 참사는 어쩌다가 한 번 나는 거지 참사가 뭐 자주 납니까? 같은 참사는 거의 2번 안 나잖아요. 다리가 2번 무너졌습니까? 배가 뭐 여러 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뭐 지하철이 뭐 불이 몇 번 났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여러 번 무너졌어요. 모든 참사는 새로운 유행으로 한 번씩 나는 겁니다. 한 번 나면 안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대형 참사는요,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참사는 거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유행의 대형 참사가 날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여기에 사전에 대비해서 주최 측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행인들이 다수 모여들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에 무슨 경기장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나요? 콘서트홀에서 있었나요? 상주에서 무슨 자전거 축제인가 할 때 6명이 있었지만 별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압사 사고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없었죠. 그래서 이태원에 할로윈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젊은 애들 많이 올 건데 마약 그리고 성범죄, 강절도 이런 것들을 신경 썼을 거고 구청은 청소만 신경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그 책임은요, 내가 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당사자인 경찰청장과 일단 행안부 장관은 그만두는 건 자동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도요, 그만둬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완돼야 되고, 이 사태를 몰고 가는 방식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딱 그만둬버리면요. 그 뒤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추모와 책임규명, 진상규명으로 몰고 갈 일은 아니라고. 세계 어느 나라에 압사 사고 나왔다고, 재난 나왔다고 대통령이 그만두고 쫓아냅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로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 수습을 잘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세월호가 원인이 되고 그것이 곪으면서 다른 케이스로 비리등이 터져서 갔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시작은 세월호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사 사고는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퇴진할 일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시비가 걸리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밝히고 깔끔하게 책임지고 빨리 떠나는. 두 번째로는 법제화가 규제와 행정명령, 매뉴얼 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이. 그래서 주책측도 없고 무계획적으로 다수 청중이 모이는 혼잡 공간, 또 지하철이나 많은 버스에서의 혼잡 공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1평방미터에 사람들이 7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 대한 완벽한 매뉴얼이 갖춰져야 된다. 지하철이 그냥 무정차로 가고
도로를 차단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개방해서 그쪽에 수용하고 일반 통행을 하고 펜스를 치고 그리고 경찰 병력은 전체 청중들을 숫자를 보고 시시각각으로 추가 투입되고 그리고 경찰들이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코스튬 플레이 행사 이것이 경찰이나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거예요. 왜? 경찰 소방관 옷도 입고 오는 마당에 군인 옷도 입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출하러 갔으니 사고 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정신도 술 먹고 반쯤 나갔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그러니까 빨리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경찰이다 제발 질서를 유지하고 빨리 흩어지고 빠져달라 구조해야 된다고 외쳐도 말을 잘 안 듣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법제하고 특히 코스프레에서 경찰복이나 소방관, 군인 등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강력 처벌해야 된다. 인터넷에 2만 개가 파는 데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추모를 빙자해서 촛불을 하고 추모를 빙자해가지고 부패한 자 깜빵에 안 가도록 만드는 부분은 여기서 철저하게 선을 끊어야 되고 오히려 더 빨리 신속하게 이런 비리 정치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이를 갖다가 잘 정리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무슨 슬픔, 애도에 같이 동참하고 뭐 리본 달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까? 오늘의 디저트. 이태원 참사. 그만둘 사람 빨리 그만두고 만들 법 빨리 만들고 그리고 처리할 사람 빨리 처리하자.